네,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라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계속,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것들 또 정리해 가면서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잘 해주시고요. 네. 뭐 인사만 하다 끝날 건 아니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유튜브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편집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제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고, 또 제가 썼던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벌써 한 1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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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주시면 댓글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스텝이 댓글을 모았다가 나중에 따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해질러 잘 읽으셨고요. 그동안 1년 넘게 구독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제가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책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책 부의 진리라는 책을 제가 썼잖아요. 이 책을 쓰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책을 하나하나 조금 더 깊숙이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숙이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신다면 매주 월요일 이 시간대 7시에 여러분 만나 뵈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부의 진리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혹시 안 읽으신 분도 또 읽으시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제가 직설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마 방송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들으시고, 약간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답글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가감 없이 우리 사회에서 왜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회의 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연락 안 왔고요. 네, 부의 진리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서 여러분 부의 진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의 진리 책을 보시면 먼저 1장이 있어요. 1장. 여러분들을 1장에 대해서 좀 잘 보셨겠지만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 1장은 부익부 빈익빈, 앞으로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라는 약간 섬뜩한 주제로 담았죠. 그때 제가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될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잃는 돈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앞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고, 그 가난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만큼 돈을 더 잃게 된다. 어차피 개선해서 용이 안 나는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하는 만큼 돈을 잃게 된다는 거, 그것을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M&A,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다음 장에 있죠. 이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순간 빈익빈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게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결국 열심히 공부해봐야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세상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가진 자의 노예가 되는 교육만 받아왔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죠. 힘센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송하지만 돈 가진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부자를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만 잡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 정책들이 왜 더 서민을 어렵게 하는가, 그 이유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기의 두 얼굴 폭락과 쇠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가 폭락과 쇠락,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위기들은 폭락의 위기죠. 근데 폭락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국은 쇠락의 위기, 위기는 이미 와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부를 믿지 말고 돈의 힘을 믿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부의 진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는 각각의 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왜 이 내용을 담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약간 직설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과학을 잘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약간 좀 더 깊게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프롤로그, 머리말을 읽어드리면서 머리말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머리말에서 제가 의도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책을 안 보신 분들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월요일 라이브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말, 자본주의 시대 부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자본은 돈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어렵게 풀어서 해석할 필요도 없이 단어 자체가 그렇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고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하고 듣는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뜻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 잘 모른다. 돈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돈을 천시하거나 돈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도 한다.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세상에는 돈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예를 들면 사랑, 평화, 행복, 평등, 정의 이런 것이 있다며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렇게 머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냥 뜻 그대로 자본주의, 자본이 돈이란 말이거든요.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인 세상이죠. 우리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투자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뭐 정치색이 없습니다. 진보, 보수, 오히려 정치색을 따지자면 저는 사실 급진이죠, 급진.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왜 이렇게 국가에서 선의로 한 정책들이 계속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정책을 폈을 때 이 정책이 사회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진찰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거든요. 백신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들 많이 맞으시고 계시는데 백신을 맞을 때도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맞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책들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태인지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잘못된 결론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론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근데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암 환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잘라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술보다는 자연적으로 몸에 좋은 걸 먹고 또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연 치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양방에 있는 의사들은 외과적인 수술이 더 중요시 된다고 얘기하고, 한방에 있는 의사들은 그러지 않고 수술보다는 좀 더 환경이라든가 먹는 것들 통제해서 더 건강을 더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은 외과적인 수술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치유를 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과 의사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수술만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에서 이 국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도 그렇게 배웠다. 세상은 공평해서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능력이 모자라서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온 결과를 보면 배운 것과는 정반대다. 열심히 일하며 노력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아온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굴려가며 자본소득을 창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평등을 중시하며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보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평화, 행복, 정의 같은 아름다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보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 상위 가정의 결혼율이 소득 하위 가정의 결혼율보다 훨씬 높다. 이혼율 역시 소득 상위 가정이 소득 하위 가정보다 훨씬 낮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지키며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노력에 비해 큰 돈을 벌고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그들이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내가 바보였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구호를 믿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내가 바보였다. 물론 정의는 승리한다고 로버트 태권브이에서 그랬듯이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사랑, 평화, 행복, 평등, 정의가 가득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먼 미래에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수백 년 후에 오면 뭐하나? 어차피 나는 길어야 100여 년을 살다 갈 뿐인데. 이 문구를 읽으시면서 연금 박사 이용주라는 저자가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기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이죠. 제가 여러분 방송하면서 남들과 다르게 방송했던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이 되고 싶다는 거 저도 사실상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은 제가 만나는 고객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조금 나누면서 없더라도 참으면서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강의해 왔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강의하는 것이 더 올바른 강의일까요? 세상은 아름다우니까 참고 살자? 그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제가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강의 때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80년도에 5.18 광주항쟁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18 광주항쟁 때 금남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총탄에 맞아가지고 희생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죠. 자, 40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이제 대학 다니는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이 자녀가 80년 5월 18일 날, 지금 현재 그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자꾸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지금 금남로로 나가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가 투쟁하겠습니다. 총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가서 제가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버님, 어머님이라면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자녀가 이 총탄이 빗발치는 그 금남로를 나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다친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건 왜 네가 왜 그러니? 그냥 너는 집에 있어라.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마 그래 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거기서 총탄을 맞춰서 희생하더라도 네가 싸워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게 내 자식인데.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했는데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은 청년이 안 나가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나가야죠. 제가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얘기 들으세요. 제가 광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얘기하셨겠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강의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가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몸을 헌신해서 싸워라. 그런데 아빠가 하나만 부탁하자. 하나만 부탁할게. 뭐? 싸우되 제발 제일 앞줄에만 서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겠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일 앞줄에 서신 분들은 다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항쟁에 참석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회를 보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야?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회에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를 연구해 봤더니 실제 돈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는 거. 자, 물론 제가 첫 방송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각한 이야기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사필귀정. 정말 그럴까? 세상을 살아보니 마지막 글자 정은 바를 정이 아니고 정할 정이 더 맞는 것 같다.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해진 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정해진 것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사필귀정, 모든 일은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고 배웠는데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다. 진리는 참된 이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참된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고 참되다는 뜻은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맞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올바른 것이 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올바르지 않더라도 그것이 참이라는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들은다는 겁니다. 세상이, 저도 아름다운 세상이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쉽지 않은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아쉽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본주의는 돈이 전부인 세상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논쟁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확실한 것은 이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집인 사회에서 돈을 가지려면 돈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도 자녀에게 돈을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기 바란다. 자본주의가 좋아서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책 내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기형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쏠림 현상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한 나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의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이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커지는 사회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있고 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럽에 가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제도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세상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제가 보면 볼수록 우리 사회는 경쟁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요. 제가 이 시간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제 아들이 지금 학원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7시, 8시,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시면 지리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특성상 강대국 사회에서 끼어 살았고요.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관광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무슨 문화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 자원도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세계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 결국 인적 자원들끼리 경쟁해서 인적 자원을 키워야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중에서 여유가 있는 나라,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 관광이 풍부한 나라, 이런 나라에 가면 굳이 학생들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몇 주간 살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학생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목표에 대해서 주입받지 않습니까? 너는 커서 뭐 될래? 과학자가 될래? 대통령이 될래? 아니면 의사가 될래?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목표를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주입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학생들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왜 목표가 있어야 하지? 우리가 목표가 중요하고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경쟁 지향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게 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걸 해보는 거죠.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는 굳이 인생의 목표가 없이도 내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 책을 꼭 읽기 바란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결국 자본주의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늪에 빠져 있다. 늪에 빠지면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죽게 된다. 설령 일부 정책이 자본주의의 심화 속도를 늦춰준다 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대 부의 진리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다. 늪. 자본주의의 늪. 자본주의 늪에 빠져 있는데 늪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늪에 빠지면 살아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빠져가는데 발버둥 치면 더 빨리 빠져간다는 거죠. 이 우리 사회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사회가 왜 노력하려고 하고 해도 뭔가 노력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도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이 늪에 빠져 있다는 늪, 이 한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 사회를 보시면 이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처럼 그냥 어설프게 정책을 써가지고는 이 사회가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예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머릿말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썼습니다. 그 기반에는 이 자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부의 진리 지금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관찰하시는 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저도 처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뭐 진행하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장에서 만나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또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뭐 그래도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나가면서 제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들 많이 사셨죠? 그래가지고 뭐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투자 수익도 많이 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또 주가가 지금 많이 횡보하고 있어서 내가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만 하는 이런 장은 없죠. 계단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시면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잡으셔야지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돈의 흐름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시는 순간 또 손해보고 날리시는 순간 그 돈이 또 누군가 부자에게로 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라이브 방송 해드렸는데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또 대화하다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7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댓글을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댓글 보시니까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사셨고 또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산으로 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라이브 방송 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읽으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좀 사주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 책을 뭐 일반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좀 나이 드신 분도 보시지만 젊으신 분들이 꼭 보셔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장별로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 되셨다면 오늘 따로 질문들 많이 없으시죠? 네, 이 방송은 다시 업로드돼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가 돼서 서로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강조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토론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토론하는 문화가 없어서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가 적으로 만드는 이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 거기서 조합을 해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조금 방향이 다르고 잘못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댓글로 또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7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모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라이브 방송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퇴근길에 아마 그 지하철 타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에 사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뭐 이 시간에 퇴근해서 차 밀리면서 가는 것보다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본질, 또 노후에 대한 기본, 이런 거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